자, 정보보안 기사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관련 동영상은 여기 이제 그 과목별 메뉴, 요게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셔도 되고, 여기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순간 없어져요.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들. 지금 할 거는 2023년도 3월 시험이죠. 그리고 제가 그 다른 동영상 설명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보안기사는 2023년도 문제부터 패턴이 다릅니다. 1회부터 22회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요때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문제의 형태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윈도우 시스템 뭐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를 암호화하고 보관하는 게 SAM이다. 그죠? SAM이다. 자, 그러면 H키의 로컬 머신, 이거는 이제 윈도우 레지스트리 얘기하는 거죠. H키의 로컬 머신에 SAM이 저장된 키는 일반 계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시스템 계정만 확인할 수가 있고, 일반 계정, 일반 유저 계정과 시스템 계정을 윈도우는 분리했는데 그거를 UAC라고 합니다. UAC, 이게 이제 윈도우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스템 계정과 일반 유저 계정을 분리해서 접근 권한을 달리했다. 이제 우리가 가끔 컴퓨터를 쓰다가 뭐 파일을 지우려고 그랬더니 뭐 시스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 중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은 뭐냐? 이제 스캔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옛날 엘리베이터를 얘기한다. 이거 제가 이론 강의할 때 매번 얘기하죠. 1층에서 10층까지 쭉 가고, 그리고 10층까지 가면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고, 항상 끝까지 갑니다. 여기 태울 사람이 없어도 그냥 끝까지 올라가는 거, 그게 스캔. 그리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실제 쓰는 엘리베이터는 C스캔이에요. 7층까지 갔는데 더 이상 누가 부르질 않아요. 그럼 얘 방향 바꿔서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스캔이라는 거고요.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는 게 아까 그 문제가 보안기사에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 비트라커.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게 두 개입니다. EFS, 윈도우 NTFS 파일 시스템의 암호화 방법, 그리고 비트라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이 두 개의 차이점이. 근데 암호화를 하려면 암호화 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암호화 키를 OS에 저장합니다. OS에 저장하고, 이 비트라커는 TPM이라는, 자, 이건 제 PC, 제 노트북인데요. 트러스티드, 신뢰된 플랫폼 모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TPM 안에 암호화 키를 저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냥 간단하게 보면. 자, 비트라커는 디스크 전체 볼륨을 암호하는 것 자체고, 특별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암호하는 건 EFS다. 그죠? 그래서 TPM이라는 하드웨어를 사용한다 이거죠. 이 차이점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Extend FAT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우리가 그냥 현실 세계에 있어요. 뭐냐면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USB를 이렇게 꽂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USB가 인식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윈도우 컴퓨터에 USB에다 꽂아요. 그래도 인식이 됩니다. 즉 안드로이드의 안드로이드의 그 파일 시스템이랑 윈도우의 파일 시스템을 둘 다 인식해요. 그래서 확장된 FAT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 USB를 NTFS로 포맷하면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 그렇게 돼 있고, 이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자, EDR, Endpoint Detection Response.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 솔루션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는 병원에 좀 있고요. 이런 거는. 자, 솔루션의 주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외우는 게 아니죠. 외우는 게 아니고, 탐지, 통제, 치료, 확산이라는 말 뜻이 뭐죠? 여기에서, 그죠? 보안 사고를 확산한다. 그냥 찍는 거죠. 자, 요 밑에 있는 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EDR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MS 워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 MS 워드가 어떤 파일을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윈도우 API를 부르는데, 그게 이제 라이트 파일이라는 윈도우 API입니다. 이 API를 불러서 디스크에다가 파일을 쓰고, 혹은 읽고, 혹은 통신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뭐냐면 어떤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실행하는 API 정보를 다 가져온 거예요. 뭐 여기 보면 TCP라고도 적혀 있죠. 그러니까 통신도 하는 거네요. 그죠?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보고 막아주는 거. 그게 EDR이에요. 근데 이런 행위 정보를 우리 회사 내부에서만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에다가 저장하고 분석하면 XD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이라고 얘기하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NAC, 두 번째는 EDR 이렇게 있다. 자, 넘어가죠. 윈도우 보안 서버 보안 옵션 중 보안 강화를 위해서 설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원격 관리를 위해서 원격 시스템에서 강제로 종료 정책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외에 서버에 등록된 모든 계정을 등록해야 돼. 그냥 뭐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최소한의 권한인데 우리는. 자, 넘어갑니다. 자, 쿠키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보안에서는 사실 쿠키는 엄청 중요해요. 자, 쿠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 개의 값을 추가 시 슬래시 특수 문자를 쓴다. 쿠키에 그냥 add 하는 거예요. add 쿠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쿠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쿠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세션 쿠키. 세션 쿠키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세션 쿠키는 세션이라는 게 연결이니까 연결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연속적인 쿠키예요. 이 연속적인 쿠키는 OS에다가 자기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키와 이게 키죠. 이게 키 이름이죠. 이게 값이고 키와 밸류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연속적인 쿠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꼭 저장해야 된다면 암호화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쿠키는 언제까지 저장할 거냐. 그래서 보통 이제 함수로는 자바에서 set max age 언제까지 저장할 거냐, 그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URL을 호출할 때 쓸 수 있냐, set pass죠. set pass, 그죠? 이런 거를 등록해서 사실 이런 코딩으로 하는 겁니다.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쿠키는 딱 세션 쿠키와 연속적 쿠키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설명하는 공격으로 올바른 것은, 자, 지금 뭐 무차별 공격은 뭐예요? 그냥 막 넣는 거죠. 그냥 막 넣는 거. 그리고 사전 공격은 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막 넣는 거. 그죠? 막 넣는 거고, 이블 트윈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패스워드 혹은 신용카드를 정보를 훔치기 위해서 무선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내가 AP를 잡았어요. 이쪽 와이파이잖아요. 요 AP에 가짜 AP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얘를 통해서 인터넷에 나가는데 여기 중간에 가로치는 거. 그래서 쌍둥이다 이거죠. 이블 트윈이라는 게. 자, 요거는 그 내용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에요. 자, 3번. 자동으로 조합해서 크랙한다. 그죠? 크랙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이거는 패스워드를 공격할 때 크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패스워드를 공격할 때. 자, 그리고 될 가능성이 높은 사전 파일. 이건 답이 있네요. 그렇죠? 사전이 있잖아요. 사전. 자, 자, 확실히 문제가 좀 이상해요. 왜? 지문 안에 답이 있잖아요. 그죠? 지문 안에. 내부 유출 차단 보안 솔루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내부 유출 차단 보안 솔루션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1번 한번 볼까요? 문서 암호화 솔루션, 이거 DRM이네요. 그죠?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암호하고 외부 유출 시 복구하, 이건 너무, 그죠? 아니, 그죠?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외부 유출 시에, 그죠? 복구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복구하고, 그죠? 그래서 이건 DRM인 거고요. 문서 암호화 시키는 거. 사실은 뭐 이 DRM은요, 이 보안 솔루션은 그냥 깨져요. 뭐 암호화를 하든 말든.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못 깬 적이 없어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복구시키는 건. 근데 왜? 원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 제가 여기서 얘기는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대안이 없는 그 방법은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DLP는 데이터 로스잖아요. 데이터에 잃어버리는 걸 방지한다. 프리벤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매체제요. 뭐 USB 차단 이런 것도 되고요. 메일로 뭐 어떤 자료를 통신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보낸다. 그런 거 탐지도 됩니다. 그 DRM은 말 그대로 문서 암호화 시키는 거고. 자, 리눅스 환경에 대한 로그로 설명한 것은 틀린 거. 그죠? WTMP, UTMP 있죠? WTMP는 뭡니까?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 그죠? 콘솔 로그인 정보. 리눅스 부팅 정보 있는 거고, UTMP는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마지막 로그인 정보, 원격 텔넷, SSH,
뭐 FTP 접속 정보, 시케어, 디메시지, 리눅스나 리눅스에서 발생된 모든 정보가 메시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로그가 되어 있는 거고요. 쭉 이제 넘어가죠. 자, 윈도우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또 비트라커죠. 또 나왔잖아요. 2번인가요? 비트라커는 윈도우 컴퓨터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파티션 부분도 암호화한다. 그죠? 이거 볼륨 단위로 한다 그랬죠. 볼륨. 그래서 볼륨 단위로 암호화를 한다. 파티션은 뭡니까? 파티션을 암호하면 어떻게 돼요? 부팅이 안 돼요. 부팅이 안 됩니다. 그죠? 자, AI 나왔다 그러면서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 그냥 이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봐보세요. AI나 머신러닝의 이미지 머신러닝 이미지 인식에 있어서 이미지에 속한 인간을 감지할 수 없는 노이즈나 작은 변화를 주어 AI 특성을 악용하여 잘못된 판단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극단적인 예인데, 요건 좀 약간 제가 오버해서 풀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딥러닝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그죠? 뭔가 하는 공격.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실제 공격할 수 있는 웹셀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서 넣어야 돼? 이걸 어디에 넣냐? 여기 보면 JF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JPEG 이미지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JPEG 이미지를 넣으면 자동으로 이 서버를 부릅니다. 서버를 불러서 이제는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요거를 이미지로 바꾸면, 오른쪽에 PNG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로 바꾸면 요 JF 부분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요쪽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학습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가는데, 이거 보안기사보다. 이렇게 되면 머신러닝인데, 학습이라는 걸 갈 수는 있어요. 내가 빨리 끝낼게요. 이거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요런 악성 코드가 많아야지 이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유사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간입니다. 간. AI에서 이 간을 통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확보시킬 수도 있다. 뭐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노이즈 하면 아까 그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포매팅 스트링,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 자, 포매팅 스트링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n과 %hn이 메모리를 변주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자, 포매팅 스트링이라는 건, 이거 한번 출제된 게 이거죠. 좀 웃긴 문제인데, 포매팅 스트링으로 할 수 있는 공격 3개가 뭐냐? 메모리를 열람할 수 있고, 메모리를 변조할 수 있고, 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었어요. 자, 정수를 찍는다. C 언어죠. C 언어에서는 %D로 찍는다. 문자열은 %S로 찍겠죠. 그죠? 16진수 %X로 찍습니다. %n에, 그죠? %n에 2바이트다. 이게 H가 뭐겠습니까? 하프예요, 하프. 그죠? 하프. 그래서 요게 되는 거죠. 2번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보안기사 이론 강의 때 얘기했지만 %H와 N을 가지고 메모리를 변조할 수 있다. 자, 넷스테이트 명령어를 통해 알 수 없는 거는 뭐냐? 자, 소켓을 열고 있는 프로세스 아이디, 그다음 프로세스 이름. 설마 1번일까? 아니죠. 그죠? 어쩐죠. 혹시나 이걸까봐. 라우팅 정보, 열린 포트, 데이터 패킷.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저거 정답을, 이게 지금 이 문제와 이게 PBT 시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넷스테이트 커맨드 치면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넷스테이트 -ano, 자, ANO까지 쳤습니다. ANO. 그러니까 그냥 쭉 뭐 별거 없고 그냥 연결된 정보밖에 없죠. 근데 이제 넷스테이트 -b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나오죠. 그쵸? 이렇게. 근데 좀 느려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데이터 패킷. 이건 스니핑을 해야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써 있네요. 그죠? 여기 써놨네요. 쭉 이제 넘어갑니다. 크론은 뭐예요? 특정 시간에 실행되는 거.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에서 를 이용한 악성 코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이메일에 첨부되어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로 개발되어 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이게 뭐로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이게 맞는지는 어떻게,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 세 개가 틀림을 아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될 경우 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죠? 웹브라우저에서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그치. 웹브라우저에서 아마 ASP.NET 이런 형태로 하면 VB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마 익스플로만 될 텐데, 익스플로만 이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실행할 수 있긴 해요. 독립형으로 개발할 경우 파일 생성자의 제한을 받아 웜형 악성 코드를 만들지 못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파일 확장자가 VBS입니다. VBS. 네, VBS. VBS. 그 다음에 독립형으로 웜형 악성 코드를 만들지 못한다.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웹브라우저에서 내장돼서 이게 내장이 되긴 되거든요.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익스플로어밖에 안 돼요. 근데 익스플로어가 없잖아요. 이게. 그죠? 익스플로어가 없는 거죠. 이건 VBS고, 독립형으로 개발할 경우 파일 생성에 제약을 받아 웜형 악성 코드를 만들지 못한다. 파일 생성에 제약을 안 받아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외부 API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옛날에 한번 저런 비슷한 걸 만들어 둔 적이 있는데, 그 declare라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매크로. 이제 왜냐면 다른 쪽에 실제 해킹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럴 때가 있어서, 이게 이제 외부 DLL에 있는 API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거든요. 소켓 통신도. 그러니까 안 되는 기능 없습니다. 안 되는 기능 없는데, 이 코딩이 좀 문제가 뭐냐면 문법이 너무 좀 까다로워요. 그게 좀 문제인 거지. 안 되는 기능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모르죠.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사실은. 아무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게 더. 자, 지금 should라는 명령어는 이제 뭡니까? 내가 루트로 로그인하지 않고 루트 권한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의 설정 정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처음 나왔습니다. should 명령을 통해서 통한 명령 사용이 불가능한 사용자는 뭐냐? 그러면 요게 지금 옵션들이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샘플 하나 보는 게 좋고, 요건 실기 때 꼭 봐야 되는 거죠. 자, 테스트 계정은 should 권한을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형식은 유저명하고 all 이렇게 준대요. 그럼 테스트 계정은 should 명령을 이렇게 칠 수 있다. 근데 특정 명령만 하고 싶어. 근데 내가 패스워드 없이, 그럼 테스트 계정에 대해서 권한을 주는데 no 패스워드 그리고 셧다운이라는 커맨드만 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의 명이 들어가고 all 똑같고 no 똑같죠. 그죠? 그러면 지금 게스트 3번에 대해서 should 명령을 쓸 수 있고 루트는 쓸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게스트 4번에 대해서, 게스트 4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자, 랜섬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방향 암호화로, 단방향을 암호화하면 복호화를 못 하는데, 그럼 뭐예요? 돈을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7번에 1번이고요.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관련된 건데,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법 중 소스 코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오류와 구현을 찾을 때 유연한 방법은 뭐냐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 유사한 여기 리버스 엔지니어링 말고 그냥 소프트웨어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요 그린박스는 안 나와서 그린박스는 몰라도 됩니다.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미 한번 출제됐습니다. 필기에서. 몇 회인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실행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거, 그게 올리 디버거거든요. 이렇게 쓰나? 올리 디버그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실행 파일을 이 올리 디버거라는 툴에다가 올리면 코딩이 다 보입니다. 어셈블리 코딩이 다 보여요. 그거를 쫓아가면서 내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 화이트 박스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구조를 보면서 분석하는 거. 블랙 박스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구조는 나는 모르겠고 뭐를 넣으면 뭐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레이 박스라는 건 블랙과 화이트를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지금 침해당한 리눅스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유마운트를 통해서 분리해서 디바이스 비즈라는 문구 때문에 분리를 못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잘라버리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 디바이스 중 프로세스를 누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옳은 것은, 이거 2번 출제가 됐죠. LSOF. 이 LSOF하고 -PI들 주면
이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파일들이 다 보입니다. 여기에서 파일이라는 건 리눅스는 모든 거를 파일로 관리합니다. 통신도 파일이고 디스크도 파일이고 CPU도 파일이에요. 리눅스는 그때 사용하는 게 lsof라는 커맨드고요. 요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원래 이게 보안기사 시험에 그 출제 가이드에 있었던 게 lsof예요. 그러고 10년 동안 안 나오다가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이게 쭉 가보죠. 파일 시스템의 무결성 보장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일의 심볼릭 링크는 뭡니까? 이거 바로가기잖아요. 바로가기는 파일을 복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결성 보장하면 보안기사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저거죠. 그 트립와이어, 그죠? 예, 그걸 거예요. 뭐 프로그램의 이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